자, 그 다음에 내용은 헤더에 들어간 H1입니다. H1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옮겨졌어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HTML 문서에서 여기 얘를 왼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CSS는 분리했으니까 헤드박스로 가서 H1을 왼쪽으로 옮겨라 라는 뜻으로 플롯을 주셔야 되겠죠. 플롯 레프트로 사용을 합니다. 자, 플롯 레프트로 사용하실 때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요 NAV 박스는 플롯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H1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만큼 차이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 해라? 형제라면 그냥 같이 써라. 이게 가장 쉽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 면에서. 그래서 H1에 플롯을 사용했다면 그 이웃하는 형제는 뭐 해라? 같이 플롯을 적용하면 이 아이들은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그 부모는 값을, 높이 값을 고정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헤더 같은 경우는 헤더는 높이 값을 고정을 시켜요. 그래야 이제 내비 박스가 마우스 올렸을 때뭐 하위 목록이 쭉 떨어진다고 했을 때 밑에 있는 걸 밀리거나 뭐 이런 현상이 없게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같이 늘어나게 해버리면은 얘네들이 같이 밑으로 쭉 밀려버리는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니까 보기가 싫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헤더 박스는 높이 값을 변형하지 않습니다.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냥 여기다가 단순하게 마우스 올릴 경우라고 쓰겠습니다. 자, 마우스 올리면 그냥 높이 값을 한 120 정도로 늘려볼게요. 뭐 색깔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바꿔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자, 밑에 거는 그냥 덤이고 위에 거 기준으로 보세요. 마우스 올렸을 경우에 마우스 한번 올려볼게요. 일부러 이거 쓰시는 시간 안 드립니다. 보세요. 어떻게 돼요? 늘어나면서 밑에 거 밀어버리죠. 일부러 마진 더 좋기 때문에 약간의 틈은 있지만 밀어버려요. 자, 이걸 또 해결하려면 몇 가지 좀 더 옵션을 더 주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지금은 높이값을 고정했기 때문에 좀 덜한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뭐 포지션 같은 추가적인 개념을 써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오토였다. 더해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자, 지울게요. 자, 현재 상태에서 으짜 H1 NAV 요거 해줘야겠죠. 자, NAV는 리스트로 쭉 들어가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보다 너무 작으니까. 자, 이 내부에다가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단순한 A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A로 만들어도 되기는 하지만 그냥 A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감싸줘야죠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리스트를 쓰는 하기 때문에 목록에 li로 쓰는 편이에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똑같이 네 개로 갈게요. 네 개. 각각의 뭐 링크를 당장 넣겠다. 아니면 아직은 어려우니까 링크는 나중에 넣겠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는 바로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NAV 박스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간 아이 하나밖에 없다면 또는 그냥 id NAV 박스의 자식인 UL 마찬가지 안에 있는 li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일부러 자식 선택자를 썼어요. 왜냐면 차후에 이 내부에 엄밀히 말하면 다시 리스트를 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서버 목록이죠.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li 안에 넣나요? 그냥 따로 넣으면 되잖아요. ul의 자식은 무조건 li만 가능합니다. 그죠? 이 li 내부에서 다시 리스트가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러면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A 요소는 블럭 요소로 감싸야 된다면서요. 얘는 블럭이 안 감싸져 있잖아요. 이건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매우 좋은 지적인 거고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거를 가장 쉽게 할 때는 그냥 div로 감싸서 써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가 제목이고 얘네들이 뭐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목과 내용 힌트 나시는 거 없으세요? 제목을 가지는 요소 dl, dt, dd 이 dd 안에 목록을 다시 가지는 형식으로 취하겠죠. 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네, 실제로 이렇게 써요. 실제로 이렇게 써요. 자,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거를 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코드가 들어갔어요. 심지어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얘네도 각각 링크일 테니까 이 각각의 링크들은 다시 또 A로 감싸지게 될 거고 여기에 글자 일부를 또 숨기게 된다면 스팬 태그로 블라인드랑 함께 또 쓰겠죠. 지금 이건 2단이에요. 단순하게 2단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거지만 만약에 그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된 사이트를 간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병무청 같은 거 아니면 뭐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다나와 같은 데 보면 여기 제목이잖아요. 얘가 내용이잖아요. DT, DD예요. 근데 여기 보면 다시 제목에 또 내용이 또 있죠. 제목에 내용 또 있죠. 몇 단계까지 갈까요? 장난 아니죠? 헤더만 HTML 코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 당장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번에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해요. 어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뭐냐면 헤더부터 꼼꼼하게 하나씩 디자인하고 꼼꼼하게 하나씩 코딩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틀만 넣으세요.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만 먼저 정리를 하십시오. 이게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 내용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코드는 성급하게 하신다고 결과가 따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단계적으로 하나씩 밟아 나가시면 오히려 그 단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자, 보세요.
큰 틀에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다시 이 헤더만 또 꼽아 놓고 보면, 다시 헤더라고 하는 거를 길게 늘려서 놓고 보면, 큰 틀에 대부분 요즘은 하나, 둘, 셋. 그쵸? 다시 이 가운데 거만 또 꼽아 놓고 보면, 또 큰 틀에 목록이 여러 개 있어요. 사실 더 많이 있지만, 이렇게. 그럼 이 중에 하나를 또 뜯어서 놓고 보면, 강좌가 하나였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제목과 내용, 내용을 또 딱 뜯어서 놓고 보니까 또 다시 여러 개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다시 또 뜯어 놓고 보니까, 자, 얍, 놓고 보니까 안에 링크가 들어있고 글자 일부를 좀 블라인드 숨겨놓고 필요한 텍스트 넣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들어가는 개념이 생기면서 더 단순해졌어요. 아직은 여러분 플렉스를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한데, 제가 여러분한테 정보 드리는 레이아웃은 큰 덩어리가 있잖아요. 가로로 배치하는 거, 또 세로로 배치하는 거.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좌우 큰 덩어리 넣고 이 안에서 다시 위아래 짜세요. 똑같이 좌우 있으면 왼쪽에서 짜세요. 네. 수평으로 나열하는 거, 수직으로 나열하는 거. 두 개만 여러분 기억하셔도요. 다 짜요. 웹페이지는. 자, 그래서 헤더 다시 설명드립니다. UL 짰고요. LI 짰어요. UL은 NAV 박스 그대로 전신 그대로 사이즈 만들어 줄 겁니다. 높이값 50 그대로 그냥 가게 할게요. 고민하지 않고. 자, LI는 옆으로 나란히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값에 대해서는 4개니까 뭐 흔히 말한 25%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높이 값에 대해서는 그냥 똑같이 갈게요. 100%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하신다면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단데요. 안에 A 태그를 제가 아직 설정 안 했어요. 단순하게 A를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 하시면, 자, 색깔 넣어줄게요. 자, 흰색은 안 보일 테니까. 하시면 사이즈가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요? 왜 A 요소에 사이즈를 주었는데 먹지 않을까요? 자, 블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현 상태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냥 단순하게 레이아웃만 짜시는 거라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가져다 댄 곳이, 그렇죠, 경계를 구분 못하기 때문이죠. 자,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첫 번째, li에다가
패딩을 살짝 줘보십시오. 안쪽으로 넣기 위해서 박스 사이징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한쪽만 주는 것보다는 양쪽 같이 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패딩을 주고 위아래 업고 좌우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위아래도 주고 싶다 한다면 살짝 더 만들어 주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결과 볼게요. 그럼 경계가 딱딱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 저는 이거 왼쪽에 딱 끝까지 붙고 싶어요. 그러면 패딩을 안 하시고 마진을 하시면 돼요. 패딩을 안 하고 마진, 뭐 레프트 또는 라이트로 쓰고 한쪽 방향을 띄워주는 방법은 있겠죠. 대신에 가로값을 퍼센테이지로 썼으니 픽셀이 아니라 얘도 적당한 퍼센테이지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 이거 사실 클래스 커먼으로 걸어놨죠. 퍼스트 라스트로. 어쨌든 간에 퍼스트 차일드를 이용해서 마진 레프트를 제로 한다던가 하시면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완전히 되지 않으니까 밀려 떨어지는 경우는 있네요. 사실 당연한 얘기죠. 25% 더하기 2% 하면 쓰는 거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해결을 하셔야겠죠. 싫다면 패딩 레프트를 주고 여기다가 10픽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패딩 값에 의해서 밀고 처리하는 방법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고르십시오. 패딩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잖아요. 하나만 길어져요. 하나만 길어지니까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마진을 쓰고 전체적인 마진 값을 줄이고 조절하고 해서 맞추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얼마큼 줄일 거고 얼마큼 할 건지 계산은 하셔야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당장 뭐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그렇고 일일이 여러분들이 수치를 입력을 해가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디테일하게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좀 남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여기 사이에 중간에 어떤 라인을 넣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그때는 아까 패딩이 더 좋았어요. 패딩 계산하기 더 쉬웠는데 일단 저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할 거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보더를 단순하게 주면 보더 레프트 2픽셀 솔리드 자 일단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물 어떻게 될까요? 박스의 왼쪽 부분에 선이 모두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첫 번째에 있는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해당하는 li의 보더 자체를 없애겠죠. 결과 보시면 선 없어집니다.
자, 이걸로 활용해서 패딩 넣어주고 A를 잡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자, 지금은 한 단계 끌어올려서 사실 지금 밑에 거 해야 되는데 위에 거만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겨서 체크하는 거예요. 위에서 LI에다가 여러분이 앞서 배우셨던 기능들 중에 비포 기억나시나요? 비포가 뭐 하는 아이였죠? 그리고 누가 항상 따라가야 되죠? 네, 가상 요소를 생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 뒤에 생성하는 것은 애프터고요. 앞에 생성하는 것은 비포예요. 이름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제대로 들어갔나 라고 궁금하시다면 여기에 안무 글자 하나 넣어준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앞에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A 요소의 앞에. 비포가 아니라 애프터라고 바꿔주시면 뒤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앞에 넣든 뒤에 넣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저는 앞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포나 애프터는 인라인 요소예요. 강제로 디스플레이 블럭을 줄 겁니다. 그리고 가로값을 2픽셀, 높이값을 3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보다는 뭐 RGBA를 통해서 적당한 색깔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디 생겼는지 잘 보시면 보입니다. 흰색 옆에. 됐죠? 제가 무얼 하나 잘 보십시오. 지금 상태에서 비포는 해당하는 LI의 내부에 들어가는 간단한 하나의 요소, 그냥 스팸 같은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를 저는 기준 부모인 LI에다가 이렇게 주겠습니다. 포지션 레러티브라고 줘보겠습니다. 이 안에 누군가를 움직일 건가요? 네. 누구를? 비포를 앱솔루트를 줄 거고요. 탑 전체 높이가 50이었으니까 픽셀. 레프트 마이너스 적당한 수치 그냥 입력하십시오. 뭐 10픽셀 이렇게. 자, 그러면 선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뭐 더 디테일하게 움직이려면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해서 배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비포를 가지고 가상의 선을 만들어 내시면 LI로 선이 있을 필요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요 한 줄밖에 안 넣었다고 해서 UL에 쓰시는 분들 많은데 UL에 쓰면 선 덜렁 한 군데 다 모여 생기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 중에 누구를 맨 처음에 들어가는 요 선은 없어져야 되니까
퍼스트 차일드에 들어가 있는 누구를 비포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보던 지웠으니까 필요 없겠죠? 자, 이러한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사이에 선 주는 거. 선도 가끔씩 링크처럼 제가 쓰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버튼과 링크되는 아이와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아이인데 당연히 풀어주고 링크되고 풀어주고 링크되고 뭐 당연한 얘기죠. 어쨌든 내용 썼으니까 그냥 A에다가 부가적인 내용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좌우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쓰시면 될 거고요. 서체 크기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폰트 사이즈를 주시면 되는데 기본은 16픽셀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뭐 적당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서체는 굵게 가고 싶어요. 폰트 웨이트로 최대 두께를 쓰시든지, 기본은 400입니다. 조금이라도 굵어지면 되겠죠. 단 서체를 제작한 또는 내가 사용하는 서체가 굵기를 더 만들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서 글자를 좌우 가운데 그리고 굵기까지 사이즈까지 설정해 보았습니다. 너무 위쪽에 가 있는데 좀 내릴 수는 없나요? 라고 하시면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얘를 버티컬 얼라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뭐 센터 또는 뭐 미드라인 형태를 보시는 적이 있으실 겁니다만 결론은 안 내려옵니다. 왜냐면 이 버티컬 얼라인은 인라인 블록 요소이거나 셀 테이블에 들어가는 셀 형식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은 패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박스 사이즈까지 넣어주고 하면 패딩을 통해서 위에 얼만큼 공간을 내려와서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많이들 쓰죠. 자, 이게 공식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원칙이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아이는 텍스트가 각각 몇 줄이에요? 몇 줄? 한 줄이죠. 한 줄이죠. 한 줄의 경우는 우리는 또 다른 기법, 줄간격이라는 뜻의 라인 헤이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편법이에요. 어떻게? A가 가지고 있는 높이값 그대로, 이거 50이었죠 아까, 주면 해당하는 높이값 50이라는 픽셀만큼의 기준으로 가운데 배치하겠다라는 내용을 설정이 되는 거예요. 위아래 50을 기준으로 가운데 배치하겠다, 여유를 가지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떠한 기법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더라. 둘 다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내용들이 일단 로그는 A 안 넣었으니까 안 가더라도 하나씩 포커스가 가서 처리가 되는 것까지 해결하실 수 있겠죠.
끝인 것 같지만 사실은 끝 아닙니다. 원래대로라면 여러분이 이러한 포커스를 그대로 가는 거 좋아하실 리는 아마 없지 않을까. 자, 마우스 올렸을 때 여러분이 밑으로 가는 거 좋아하신다면 포커스 갔을 때도 당연히 어떤 효과를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똑같은 뜻으로 호버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마우스 올렸을 때 저는 글씨 색깔을 그냥 흰색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처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는 키보드에 포커스가 잡혔을 때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요. 이렇게 테두리 들어간 선 말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포커스도 수정하시면 되겠죠. 물론 아까 그건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아웃라인 없애라 뭐 이렇게 하시면 먹습니다만 빼진 않았습니다. 제가. 또 동시에 같이 처리가 되겠죠.